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을 믿고 계신가요? 진짜로 믿고 계신가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당연히 믿고 있지.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아니,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성공할 거라고 믿어. 나는 내가 이걸 정말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일단 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프로젝트까지 실패를 하고 이제 두 번의 실패를 하고 일종의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럼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졌냐? 그게 아니고요. 앞선 영상에도 말했듯이 제 실패 타격은 이틀 정도밖에 안 갔어요. 자, 하지만 제가 이번에 작년 말에 첫 번째 프로젝트 실패하고 난 이후에 경험했던 정말 끝없는 방황, 그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저를 그토록 어떤 시커먼 늪으로, 방황의 늪으로 끌어당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실패에 대한 어떤 허무함보다 난 이제 뭘 하지? 나는 이제 어디를 보고 가야 되지? 이 바라보고 가야 될 곳을 잃은 그런 상실감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방구석에 들어누워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책을 보고 블로그에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글을 쓰고 이것까지는 했는데 뭘 일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제가 어떤 계기로 이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이 두려움과 마주하기로 하면서 저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 두려움이라는 놈과 맞서 싸우면서 오히려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믿을 수 있게 됐다기보다는 그냥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를 알게 되고 저는 다시 한번 성장을 하게 돼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제가 실패 후에 되게 생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했듯이 막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이랬는데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내가 뭘 바꿔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막 앞서가고 막 달려가고 걸어가고 날아가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할 일이 이미 있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두 번째 프로젝트 하기 전에 아이템을 한 3개, 4개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리스트업을 순서대로 하기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난 뭘 할까에 대한 질문이 이 왓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어요. 뭘 하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어떻게 하지에 대한 하우에 대한 고민이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작정 막 무지성으로 서비스만 개발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진짜 생각만 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막 생각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여러 개가 리스트업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야, 이건 이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조금 될 것 같은데 돈은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점점 커지더라고.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 두 개씩 이제 제끼는 거죠. 제끼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상실감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키워낸 두려움에 잠식당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내 뭐 능력의 문제구나. 혹은 내가 아직까지 지식이 얕아서 그런 거구나. 혹은 이게 내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구나 해서 서점 같은 데 가서 뭐 마케팅 책, 브랜딩 책, 뭐 SEO 책, 뭐 비즈니스 책 싹 다 사가지고 정말 책을 쌓아놓고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창업 관련 영상, 비즈니스 유튜버 영상, 뭐 무자본 창업이 어쩌고 저쩌고, 뭐 북튜버들 뭐 책을 이렇게 리뷰를 하고 막 이런 영상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사실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봤어요. 책 보고 유튜브 보고 뭐 블로그에 글 조금 쓰고 그것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뭐 강의들까지 제가 결제해서 들었어요. 그 자청 강의도 제가 결제해서 들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저는 이 길을 못 찾는 이유가 내가 인풋이 적어서 재료가 없어서 길을 못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인풋을 더 넣으면 넣을수록 어떤 정보와 지식을 더 머릿속에 무지성으로 때려 넣으면 때려 넣을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과 정보라는 게 숙성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은 이거를 뭐 적용도 하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숙성이 되면서 내 걸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짧은 시간에 닥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막 머릿속에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아이템들을 리스트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아이템들을 생각을 해도 야 이런 아이템은 이 책에서 봤던 내용을 토대로 이런 게 문제인 것 같고 저런 아이템은 저런 정보에 의해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책 두 개를 읽었는데 책 두 개 내용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책은 A가 중요하대. 근데 다른 책은 A가 별로 필요가 없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머릿속 뒤죽박죽 되니까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지식의 저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두려움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 압박이 이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금이 여유가 있긴 한데 지금까지 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프로젝트 두 개 말아먹는데 절반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세 번째 프로젝트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자금 진짜 얼마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자금 압박 시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더 뭔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번 거는 진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하면은 나는 진짜 골로 가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선택이 두렵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요상하게 선택 중에서 옵션 중에서 사람이 두려움이 커지면은 리스크가 제일 큰 옵션을 선택하게 돼요. 그 리스크가 제일 큰 옵션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두려워서 저건 저렇게 두려워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옵션이 제일 위험한 건데 그렇게 진짜 방바닥에 널브러져가지고 막 진짜 유튜브만 보고 시간 흘러가는 날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스스로를 바라봤는데 너무 진짜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막 한심하게 느껴지고 정말 막 경멸스럽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안 되겠다. 내가 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여행을 또 갔죠. 뭐 그러면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계속 했어요. 근데도 아무도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스스로가 진짜 혐오스러워졌거든요. 끝이구나 진짜.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아까 그 자청 강의를 이제 결제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강의에서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그런 테크닉적인 것들 있죠. 그거는 사실 어느 강의에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보고 제일 깨달음을 얻은 부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청이 레벨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레벨 이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업에 레벨이 있는데 막 무슨 진짜 막 엄청나게 사람을 끌어모아고 무슨 플랫폼을 하고 막 비즈니스 모델 되게 복잡한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레벨이 정말 높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막 처음에 의도적 적자를 낸 다음에 시장을 장악해가지고 시장을 잡아먹은 다음에 그때부터 수익화를 해서 막 그런 것들은 레벨이 진짜 높은 사람이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충도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레벨이 낮았으면 나는 그냥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았을 거라고. 그래서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죠. 내 레벨은 어떤가? 곰곰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레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머릿속의 이상은 엄청나게 높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는 메이플로 치면은 초보자 사냥터에서 달팽이를 잡아야 되는데 던전 들어가서 발록을 잡으려고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죽지. 입구에서 이브라이 같은 애들한테 이제 뭐 무슨 버섯, 좀비 버섯 이런 애들한테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연필이라고 치면 같은 연필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팔아서 그 연필로 거의 재벌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연필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파리가 날리거든요. 저는 그게 예전에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혹은 수완, 타고난 거. 그거라 생각했는데 자청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레벨이구나.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레벨을 올렸던지 혹은 태어날 때부터 레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유전자적으로나 아니면 가정 교육으로 레벨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야 내가 말한번 두 개 사업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성공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어떤 돌파구를 찾는 힌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요새 많이 보는 영상이 영감 수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영어 강사하시던 레릿이라는 분이 이제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좀 배우게 됐거든요. 그 영감 수업의 주요 내용이 막 그런 거예요. 자기다운 삶을 살자.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일단 하자. 하고 나서 수습이 된다. 자신을 믿자.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인데 막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 보면 무슨 싸구려 힐링 채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서 얻은 두 개의 힌트를 조합해 보니까 지난 두 번의 실패 에 대한 진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선택도 못하고 방바닥에 널브러져가지고 유튜브나 보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두 번의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뭐 시장 반응을 살피지 않고 뭐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경쟁 제품을 잘 보지 않고 경쟁 제품이 나보다 더 월등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믿지 않아서 실패를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두 번의 프로젝트 하는 동안 레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제가 제 레벨보다 더 높은 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이 중간에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굉장히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저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능력은 이만큼이었는데 실제 능력은 이만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막 이거를 더 개선시키고 더 좋게 만들고 막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스스로가 그럴 수 있다고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해결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난 이걸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도 이 코드가 맞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UI를 구성할 때도 야, 이게 내가 디자인이 완전 고전데 이런 감각으로 UI를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막 유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유저를 불러 모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의심을 하면서 그러면 내 서비스가 이게 맞나? 그리고 그게 개발 기간이 되게 길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점점 진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에서 마음에 안 들고 디자인에서 마음에 안 들고 UX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내 기획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마케팅은 못하고 있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이 생각이 진해지고 야 이거 계속해야 되는 생각이 머리 한쪽에 든 상태에서 막 그래도 끝은 내야지 이러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뭔가 좀 애매해. 뭔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뭔가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여서 이 프로젝트를 실패시킨 게 아니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실패시키고 싶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핑계로 댄 거예요. 근데 저는 심지어 실제로 그랬는데도 그거를 여지껏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비싼 컨셉의 경쟁 제품을 보고서 야, 이 경쟁 제품이 우리 서비스보다 더 좋구나를 생각을 해서 야, 그럼 안 되겠는데가 아니고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의심을 하다가 경쟁 제품을 봤어. 옷이 저기 것도 좋네? 이걸 핑계로 실패를 내려야지. 포기를 해야지. 도망가야지. 그러면 제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의심을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잖아요. 그걸 안 하게 됐어. 그럼 의심이 사라지잖아요.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상황인 건데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실패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면 실패를 해야 내 의심이 맞았다는 것도 안심을 하게 되고 불안함도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피드백 받고 이런 기회를 다 포기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알리고 피드백 받는 것 자체가 무서웠죠. 왜냐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들이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돈도 못 벌 것 같고 그러면서 실패를 바라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사실 저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두려움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편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부생이죠. 학부생 치고는 굉장히 꽤 좋은 논문을 저널에 게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 5G 관련 국가 연구 과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 연구를 하면서 컨테이너 기술 분석도 하고 이거를 토대로 뭐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하고 그리고 제 개발자 커뮤니티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다른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저 친구는 유망한 인재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내가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직업이란 걸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의 직장 생활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믿지 못했고 이 회사에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인가? 그거를 처음 입사할 때는 그 입사 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 안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내가 회사에 한 성과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내가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게 월급 받아 처먹는 그냥 도둑 새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회사 두 번을 다니면서 두 번 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퇴사하기 직전이 맥스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모순적이게도 누가 그거를 확인시켜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 맞아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게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안 믿고 의심을 하면서 남한테는 나를 믿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을 타인한테 의존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하려고 나를 막 증명을 하려고 막 분투를 했죠. 그런데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게 노력을 하면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좋게 안 보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죠. 제가 이런 나에 대한 의심과 이게 창업을 할 때도 이어졌어요. 창업을 또 하고 나서도 이게 되는 게 맞나? 이게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 게 맞나? 할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의심을 일주일에 7번은 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검증이라는 핑계로 의심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끔찍하죠. 그 상황에서, 진짜 그 끔찍한 상황에서 자청의 강의, 그리고 영감 수업의 영상들, 이걸 바탕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아, 내가 레벨이 낮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낮은 레벨에서 하는 걸 하자. 그게 뭐가 됐든, 뭐, 길거리 나가서 신발을 파는 거든, 뭐든, 그냥 그걸 하자. 자존심 다 버리자. 그거를 뭐 자청은 자의식 해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창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자존심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면서 레벨을 좀 높여가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나를 막 믿어줄 사람한테 의존하려고 했는데 봐봐요. 자기한테 의존하는 사람을 누가 믿어요? 나라도 안 믿겠다. 그러면은 누가 나를 안 믿어주네?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네?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의심 그만하고 나라도 나를 믿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해요. 이 생각은 특히 영감 수업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 영감 수업에서 이 레딧의 말들이 가슴에 와닿았는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나는 이미 성공을 한 사람이고 지금은 그 과정을 다시 리플레이하고 있는 거야. 뭐 혹은 뭐 잘 안 되면 어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슴 떨리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잘 되든 안 되든 지금 내가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생각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생각은 안 되는 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생각을 그만하고 행동에 옮겨.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영감 수업이라는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내가 나 자신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못 믿는다가 아니고 내가 안 믿으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딱히 아무 이유 없이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냥 나 자신을 믿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레벨이 낮아도 그냥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하고 굉장히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패한 두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두려웠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웠는지, 그때의 감정은 어땠는지 그런 거를 제가 스스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반박이나 어떤 강압이나 어떤 내가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한다거나 스스로를 경멸한다거나 이런 대신에 그냥 들어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제 믿어주기로 한 상태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었죠, 스스로. 아, 나는 이런 점이 두려웠어. 이런 점이 무서웠어. 이런 감정이 들었어.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적으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 내가 이때까지 그냥 내 생각으로 눈치채지 못했던 그런 감정, 때의 어떤 상황, 두려움, 이런 것들을까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스스로 믿어주기로 했으니까, 아, 그때 이런 게 두려웠구나. 충분히, 그래, 두려울 수 있지. 뭐 그런 거 두려우는 게 잘못이겠어?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 이렇게 적으면서 했거든요. 적으면서 했습니다. 스스로하고 필담을 나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때까지 망설이고 있었던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대화를 또 했어요. 3개, 4개 아이템을 도출을 해놓고 막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막 이런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적어봤어요. 아이템들을 적고 어떤 내가 해야 될 사업들을 적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들을 적어요. 뭐 그런 거 있죠. 아, 내가 막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없어서 이런 서비스를 하면은 고객이 불만족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거 뭐가 문제야? 그냥 환불해주면 되지. 뭐 불만족하면 그냥 환불해주면 되잖아. 라고 적거나 혹은 뭐 그런 거 있죠. 투입 시간 대비 내가 하루를 통째로 갈아놓고 막 몇 달 동안 갈아놓는데 돈을 잘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데 화살표를 그려서 야, 너 지금까지 1원도 못 벌었어. 야, 너 1,000원만 벌어도 성장한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걱정됐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거를 전부 다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적었거든요. 그래 보니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제가 스스로 대답하지 못했던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딱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을 거라고 믿지를 못했던 거죠. 믿는 순간에 해결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예시에서는 환불해 주면 되지. 뭐 나 1,000원이라도 벌면 성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뭐 경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말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주 최강의 무적 논리가 있어요. 해결 방법이. 뭐냐면은, 아니, 이거 해결 못하면 어때? 재밌게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재밌게 요거를 했고, 재밌게 하다가 실패를 만약에 해서, 막 실패를 해서 빚을 지거나, 실패를 해서 소송에 걸리거나, 이렇게 해도 내가 재밌게 하고 실패를 했으면은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스토리를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나중에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 몇 줄 더 쓸 수 있겠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진짜 우주 최강의 무적 논리죠.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때? 뭐 안 되는 게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나를 믿기로 했으니까 안 돼도 내가 문제 없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나 자신을 믿어주기로 하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내가 나를 믿어주기로 한 이유가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를 믿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내가 나를 믿어주기로 시작하니까 웃기게도 그때 가서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에 대해 의심이 있으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보였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랑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들, 예전 회사에서, 그리고 저하고 같이 지금 스터디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랑 같이 하루하루 발전된 걸 이제 공유하는 그런 회고 모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저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를 믿어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영상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게 있잖아요. 진짜 믿나요? 내가,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인가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이제 나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믿음하고 기대하고 혼동을 해요. 뭐 그런 거, 예를테면 나는 올해 안에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어. 뭐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막 종이에 막 요새는 막 100번씩 쓰고 막 그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해에 월 300만 원밖에 못 번 거예요. 그러면 인간인데 실망을 하겠죠.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믿어가 사실은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기대였던 거예요. 기대의 차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역설적으로 제가 저 자신을 믿어주기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가 제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거였거든요. 저는 지금 제 자신한테 어떤 기대도 안 해요. 막 예전에는 진짜 완벽주의 성향에다가 막 강박도 있고 막 스스로 기대도 높았고 이상도 컸고 막 스스로 막 그러면은 막 현실의 시궁창이잖아요. 그럼 이 괴리감 때문에 막 스스로를 막 못 살게 굴면서 막 진짜 막 한심하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높은 기대를 충족을 못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못 믿으니까 막 더 압박을 하고 스스로를, 그리고 압박을 하면서 또 기대를 하고 그 기대 때문에 또 실망을 하고 그러면 또 의심을 하고 또 압박을 하고 막 악몽이 굴레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걸 믿어가 아니고, 나는 올해 안에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 근데 딱히 그 능력이 없어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믿어. 근데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월 1,000만 원을 못 벌어도 괜찮아. 그거 뭐 못 벌면 어때? 난 월 1,000만 원 못 벌어도 나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믿거든. 그런 식이에요. 이거를 직접 해보거나 겪어보지 않으면은 이거 야 그거 말장난이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일주일 만에 이 삶이 뒤집히거든요.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뭔가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세 개를 지금 한꺼번에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근데 잘 못해도 돼요. 그냥 내가 재밌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즐길 수 있으니까. 그거 못하면은 뭐 어쩌라고. 나는 즐겁게 했다. 그리고 못해도 딱히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다. 그냥 그런 거죠. 내가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내가 뭐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거나 엄청나게 성실하게 하거나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저의 존재 자체 그 모습으로 믿어주는 거죠.
그냥 나는 나니까 믿는다. 성과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삶을 산다는 거를 믿는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나요? 혹시 기대만 하고 성과를 믿고 내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다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번 자기하고 톡 터놓고 뭐 술 한 잔 떠놓고 얘기를 해도 되고 저처럼 노션에다가 적으면서 필담을 나눠도 되고 그렇게 스스로하고 어떤 대화를 좀 나눈 다음에 특히나 내가 그냥 방구석에 널브러져서 유튜브만 본다. 나는 뭘 못하고 있다. 혹은 나는 뭔가를 벌려놓고 계속 포기를 한다. 포기를 왜 할까?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를 좀 믿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프야, 난 널 믿고 있단다.